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네, 이번 경매 사건은 부산 해운대구 자동 경남 성경 아파트 물건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7 다경 8093호 2017년에 접수됐는데 이제 경매 물건으로 나왔습니다. 사건 진행 과정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 신도시 이쪽은 전통적으로 부산의 주거 인기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물건이 가격이 많이 올랐다가 또 시기가 안 좋을 때는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인기가 있다 보니까 이제 아파트 그러니까 매도자 우위 시장일 때는 가격이 굉장히 빠르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지역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시장이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 빠졌는지 흘러가는 상황이 어떤지 한번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물건을 분석하고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 경남 성경 아파트 전용 면적 18.1평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면적 중에 하나입니다. 대지권은 8평이고 건물은 토지, 건물 일괄 매각입니다. 토지와 건물을 모두 매각한다는 겁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같고 채권자는 어떤 개인입니다. 경매 접수가 2017년 11월 9일 됐습니다. 1년이 훌쩍 넘어서 1년 한 4개월 만에 1차 2019년 3월 28일날 1차 진행했으나 감정가 2억 9천. 자, 이 당시 경매가 접수돼서 그 감정을 했을 이 당시의 감정으로 했으나 한번 유찰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또 유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봅니다. 조사 과정에서 보니까 거의 시세 정도니까 이 가격에 매입하는 것은 경매로서 이익이 없지 않겠나 싶은데 일단은 2차 5월 1일날 진행 예정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긴 아파트냐 그리고 방향이 어떠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아파트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건축한 지 20년 정도 되는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아파트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렇게 여섯 라인의 집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방향은 약간 남서향, 이쪽이 남쪽이니까 이쪽 방향인 것 같은데 약간 남서향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물건 현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층 중에 17층 어쩌면 가장 인기 있는 로열층입니다. 정말 좋은 층입니다. 17층 1996년 11월 5일 사용 승인 받았습니다. 그러면 한 3년 됐네요. 23년. 전용 면적 18.1평. 감정가는 2억 9천. 이쪽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사이의 경계가 좀 느슨한 지역으로서 A라는 신도시 A라는 아파트가 물건이 없으면 또 B라는 아파트를 찾을 수도 있고 또 C라는 아파트도 찾을 수 있고 D도 있고 그러니까 즉 이 단지와 이 단지 이 네 가지 단지가 서로 구분해서 꼭 이 단지에만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각 단지의 아파트는 다르지만 사실상 이 지역 전체의 아파트 시장이 아주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대체 물건들이 정말 많은 시장이다. 이렇게 접근하셔야 이 지역에 대한 물건을 이해하기가 빠르실 겁니다. 빠르고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물건 송달력 보겠습니다.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는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겠습니다. 2017년 11월 14일 자, 등기백증 제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채권자의 보증서 제출, 그리고 또 보증서 제출, 현황 조사 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진행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제출, 그리고 채무자 겸 소유자 위임장 제출. 채무자 겸 소유자의 위임장 제출할 게 뭐 있나 모르겠는데, 같은 날 집행정지 신고서 했습니다. 신고서 제출했습니다. 자, 이것을 제출하기 위해서 위임장을 제출한 것 같습니다. 채무자 겸 소유자 집행정지 신고서 제출. 집행정지를 하려고 했다. 자,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1월달 1년이 훨씬 지난 2019년 1월 17일 날 채권자의 경매 속행 신청서가 제출됐습니다. 이 채권자가 어떤 채권인지는 등기부 등본 분석할 때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달 장소 변경 신고서, 진행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낙찰 이후에 낙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내용들은 아닙니다. 1년이 넘게 걸린 건 이것 때문인 것 같습니다. 특별한 권리관계 하자가 있거나 낙찰자가 신경 써야 될 권리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자와 채무자는 이 경매 사건을 정지해달라고 한번 신청을 했고, 그것이 정지됐다가 뭔가 그들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아서 채권자는 경매 속행 신청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 경매에 이르렀다. 즉, 낙찰자한테 특별한 영향은 없습니다. 굳이 영향이 있다면 감정가가 1년 훨씬 이전에 지금보다는 가격이 훨씬 하락하기 전 그 당시의 감정가이기 때문에 그 감정가로 인한 입찰자들의 어떤 경쟁의 변화, 영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권리적인 어떤 영향은 있는 진행 과정은 아니었다. 그런 채권자 또는 이해관계자는 없다. 안심하셔도 된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물건 자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채권자의 어떤 관계인지, 그 채권은 무엇인지 등기부 등본과 점유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점유를 하고 있느냐? 자, 점유자부터 확인합니다. 현황조사서에 나와 있기를 채무자, 소유자 점유라고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돈을 빌린 소유자가 살고 있다. 현장을 수차례 출장하여 폐문부재 등으로 거주자를 만날 수 없었음. 주민센터에서 목적물 주소지로 전입 신고된 세대를 열람한 바, 소유자, 자, 이 소유자가 채무자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는 같습니다. 이 가족이, 그 세대가 전입되어 있다. 세입자는 없고 채무자, 소유자만 전입되어 있다. 명도 대상자는 명확하며 그 세대를 상대로 명도를 진행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낙찰 이후에 전개될 어떤 예측 못할 하자나 예상 외에 더 많이 들어갈 비용이 그런 발생할 일은 별로 없다. 자, 이렇게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소유자 세대가 명도 대상자로 명확해진 이상 권리적인 특별한 하자는 없을 것 같고, 낙찰가를 계산함에 있어서 예상되는 명도비 정도만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등기부 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09년에 지금의 소유자, 즉 돈을 빌린 채무자가 집을 샀습니다. 거래 가액은 1억 2,670만 원. 네, 지금의 거의 반값 정도의 시세였습니다. 그때 이 집을 이렇게 샀고, 근저당 대출을 받았습니다. 부산은행에서 1억 2천, 채권 최고액 1억 2천, 2012년 3월 28일. 이때는 대출 한도가 굉장히 높았던 시기에 부산은행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가압류가 있습니다. 어떤 개인과의 채권 거래 있었죠. 이 서해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1억 2,670만 원에 어떤 금전적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돈을 갚지 못해서 2017년 11월 10일 이 사람이 결국은 강제경매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강제경매가 됐다는 건 이 가압류, 소송을 해서 이겼다. 서해수시가 이겼고, 그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신청했다. 뭐 특이한 권리관계는 없네요. 네. 그리고 그 경매 신청한 강제경매 이 사건의 신청자 개인 서해수씨는 돈을 받으려고 했고, 소유자가 돈을 주지 않아서 경매 신청을 했고, 그리고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경매 집행 정지 신청을 했고 그 1년 정도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그것이 되지 않아서 이 임의경매 신청자가 경매 속행 신청을 해서 지금 경매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는 건 뭐 이런 것들이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은 감정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 사이가 나쁠 것이다. 예, 아주 사이가 나쁜 사람이 경매 신청으로 해서 경매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미워서 이거는 뭐 제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족의 다른 사람 명의로 입찰을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 권리 관계가 단순하기 때문에 세금 연체라든지 뭐 보험료 연체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뭐 카드 연체, 뭐 캐피탈, 대부회사 뭐 이런 대출 없이 딱 부산은행과 개인만 있고 부산은행은 움직임이 없습니다. 뭐 이자를 내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럴 것 같으면 이 사람하고의 어떤 사이만 해결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경매에 진행됐고 이 채권을 다 갚기는 싫고 뭐 그 사람이 밉고 돈은 많이 주기 싫고 그러면은 그냥 경매로 날리는 거죠.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시세가 한 2억 3, 4천이면 이 돈과 이 돈을 합치면 딱 시세 정도 됩니다. 근데 실제 채권 그동안 이자가 많이 늘어났는지 실제 채권이 1억 7,670입니다. 5천이 더 늘었네요. 이 돈을 최대한 안 갚으려고 한다면 뭐 경매로 날리거나 또는 뭐 다른 사람 명의로 낙찰 받아가지고 또 계속 살 수도 있을 겁니다. 경남 성경 아파트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 낙찰을 받는다면 매수인이 인수하게 될 부담은 무엇이 있느냐? 등기 기재 사항에는 없었습니다. 부산은행과 개인 채권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낙찰 받으면 등기사항에 인수되는 것은 없습니다. 부산은행 이후에 모든 권리관계는 말소될 겁니다. 관리비, 자, 입찰가와 명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조사해 봐야 됩니다. 자, 이 관리비를 조사해 보면 이 소유자의 생각이 무엇인지 어느 정도는 조금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를 꼬박꼬박 잘 내고 있다. 잘 내고 있다면 뭐 그 사람도 뭐 입찰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낙찰가보다 조금은 높게 들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예측들이 그 사람이 행동한 어떤 그 행동의 흔적을 보고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찰가에 명도와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관리비는 꼭 조사하셔야 됩니다. 각종 공과금은 관리비에 포함인지 아닌지는 관리실에 확인해 보시면 되고 아파트라서 특별한 벌금은 없을 겁니다. 임차인 관련해서 현황조사서에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다고 명확하게 기재하고 있고 그리고 현장에 가니까 폐문부재였고 주민센터에 확인을 해보니까 소유자 가족만 전입돼 있었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럼 명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명도 대상자는 정확합니다. 소유자 세대. 그리고 그 사람은 전 소유권자가 될 겁니다. 예상기간은 잔금을 납부하고 1에서 한 3개월 정도 예상되고 강제 집행한다면 한 350 정도. 그리고 명도, 협의해서 내보낸다면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해서 내보낸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법을 동원해서 진행하는 것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 힘들 때, 협의가 되지 않을 때, 말로서는 되지 않을 때 하는 것이지 강제 집행을 먼저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집행을 염두에 둔 상황에서 협상에 임하셔야 되고 그래야만 일단 협상도 더 잘 유리하게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00만 원 이하에서 협의가 된다면 그 돈을 주고 내보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명도 소송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예상 낙찰가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물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매물을 찾아보니까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고 뭐 어느 정도 가치가 지금 매도자들이 희망하는 받고 싶어하는 거래 가치 가능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은 면적, 같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물건들을 보면 7층, 우리는 층수가 좋은 17층입니다. 7층의 경우 2억 5천. 이건 이제 자기 희망사항입니다. 희망사항. 15층 2억 3,500.
그리고 14층 2억 8,500. 이건 정말 희망사항입니다. 예전에 뭐 거래했던 그 가지고 그 기록 가지고 저렇게 희망하는 거지, 실제는 뭐 이렇습니다. 2억 3천. 거래된 게 2억 3천입니다. 물론 3층이지만 2억 3천, 2층 2억 3천, 저층은 2억 3천에 정도의 거래가 된다. 그리고 9층은 2억 4천. 뭐 이것이 시세입니다. 실제 거래 사례를 한번 보시면 보십시오. 1월 달에 1억 8,500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2억 2,300, 14층. 뭐 불과 2달 전입니다. 2~3달 전. 뭐 4층 2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2억 3천. 2억 3천이 거래됐다면 뭐 여기 이제 2억 3천 생기겠죠. 이렇게. 이게 시세입니다. 2억 3천.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2억 3천이 적정 거래 가능 금액이고 정말 잘 깎으면 이 가격도 되겠다. 2억 4천은 힘들지 않을까. 층수는 좋지만 2009년에 사서 지금까지 살았다면 인테리어 한 지는 10년이 되었을 거고 집은 많이 노후화되어 있을 겁니다. 따라서 층은 좋기 때문에 이 가치로 인정해 주나, 인테리어 상태나 집 상태로 봤을 때는 전혀 반응할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격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인근 낙찰 사례는 많습니다. 아파트 밀집 지역이니까 아주 많아서 예전에 제가 분석했던 자료에 또 덧붙여서 해보니까 3월 8일날 18일날 있었던 최근 데이터 SK 98년도고 전용 면적 15.1평 2층이고 남서이고 그때 1대1이었습니다. 이 차에 한 명이 들어온 거죠. 사실은 3차까지 떨어졌어야 되는데 이때 가야 경제적인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러나 2차에서 그냥 경쟁을 피하고 꼭 낙찰받겠다는 그런 의지로 입찰을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대1, 1대1, 뭐 3대1, 뭐 2대1 이런 것들이 뭐 이제 경쟁을 피하고 일찍 들어가는 거고. 자, 보시면 19대1, 21대1, 그리고 뭐 9대1 이런 것들은 유찰될 만큼 돼서 지금 입찰에 참여해서 낙찰을 받게 된다면 어느 정도 차익을 볼 수 있는, 이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면 이렇게 경쟁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 그게 무엇이냐? 이 시장은 대기 수요들이 많이 있는, 언제든지 이익만 된다면 들어올 사람들이, 경쟁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이러한 가격에 감정이 됐고, 실제 거래 가격은 이 가격이고, 자, 이것이 중요하겠죠. 실제 거래 가능 금액.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때 낙찰가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는 이렇습니다. 95, 98, 94, 95, 96, 96, 96, 97. 이것을 가중평균에서 구해보면 96.04%가 나왔습니다. 자, 매도가 하한가에 적용을 해봤습니다. 하한가에 적용하니까 2억 1,130만원. 한 번 더 유찰돼야만 저 가격이 되겠죠. 상한가. 정말 거래 가능한, 거래가 유력한 금액인 이 가격입니다. 2억 3천. 자, 이것을 대입하니까 2억 2,090만원. 2억 1,000에서 2억 2천 사이다. 자, 이 가격이 훨씬 더 유력합니다. 2억 2천. 그러면 현재 최저가가 한 2억 3천 정도 되니까 유찰돼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2억 2천에 낙찰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2억 2천에 낙찰을 받으면 어느 정도 금액으로 정리가 되느냐. 자, 낙찰가 2억 2천,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등기비용, 그리고 이사비용. 자, 이것은 뭐 이만큼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일단은 생각을 해두시고 계산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2억 2,500 정도의 모든 것이 정리가 되더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물건은 특별한 권리적 하자나 복잡한 물건이나 낙찰받은 이후에 골치 아픈 뭐 그런 일들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매력이 있는 가격으로 유찰이 된다면 경쟁자는 많을 것이다. 네, 경쟁자는 많을 것이다. 그 경쟁자들이 과거에 남겼던 생각을 찾아서 분석해서 지금의 물건에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